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상스토리 김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옛날 제 영상 중에 경미한 접촉사고 2주 진단으로 4천만 원 받은 이야기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여기 올렸다가 얼마 안 지나서 영상을 다시 내렸어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소송 사건의 내용이에요. 근데 2주 진단으로 4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소득이 엄청 높은가? 소득이 얼마나 높으면 2주 진단으로 4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4천만 원을 받은 건데요?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3년도에 있던 사건이면 지금이 21년이니까 꽤 오래된 사건이네요. 오래된 사건이었었고 가해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었던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2주 진단을 받았고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어차피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고 하니까 내 보험이 무보험차 상해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무보험차 상해도 없었어요. 2주 진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120만 원 한도가 최고다.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라고 해서 손을 털고 나갔어요. 나머지는 네가 직접 치료를 한 다음에 이 가해 운전자한테 네가 직접 청구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게 무보험차 상해가 없는 분들의 일반적인 사건 진행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문제가 뭐냐면 2주 진단이었었는데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이제 치료비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내 돈으로 치료를 했단 말이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소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변에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오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경이성 방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배뇨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고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고로 생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척추 쪽, 허리 쪽에 어떤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대병원에서 내 돈 주고 진료를 받았는데 한 1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건대병원에서는 영구적으로 약을 먹고 기저귀를 차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영구장애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분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2주 염자 진단으로 해서 120만 원의 치료비만 소진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치료를 해서 그 가해 운전자한테 치료비만 청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건이 너무 규모가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일단 건대병원에서는 영구적으로 배뇨장애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보면 수천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보험사 한테도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책임보험사에서는 굉장히 경미한 접촉사고로 이런 장애가 생겼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가해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아니 이런 사고에서 이렇게 어떻게 부상이 돼? 나도 인정 못해.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소송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소송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신체 감정이 진행이 됐겠네요. 네. 진행된 신체 감정에서 영구적으로 15%의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감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사고 자체가 경미한 사고였잖아요. 맞아요.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가해 운전자도 마찬가지고 소송에서도 주구장창 판사한테 그것만 호소를 했었어요. 사고 사진, 사고 동영상 어떻게 이런 사고에서 이렇게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호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경미한 사고인데 어떻게 영구장애가 15%나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몸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신체적인 이 신경 이 메커니즘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뭔가 뭐 그런 신비로운 게 있나 봐요. 저희들도 이 소송을 하기 이전에 건대병원 측에도 확인을 해봤던 내용이었고 이게 정말로 사고로 인해서 생긴 거냐 영구장애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확신을 하고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던 거고 소송 신체 감정에서도 15% 영구장애가 나오게 된 거였죠. 단 어느 정도 이 환자의 뭔가 신체적인 뭔가가 기인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가 판단을 할 때는 15% 영구장애인데 사고 기여도 50%를 적용을 해서 7.5% 영구장애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절반만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러한 감정서가 도달을 하게 되니까 책임보험에서는 후유 장애에 대한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책임보험사한테 이 부상에 해당할 때 책임보험사의 책임 한도가 얼마냐 라고 해서 책임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희 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저희 의뢰인한테 주고 그 소송 사건에서 보험사는 빠지게 됩니다. 책임보험사에서는 자기네 한도만큼만 지불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한도만큼만 지급을 하고 소송에서 이제 빠진 거고 그렇죠. 우리는 뭐 1,500만 원 주면은 뭐 아무것도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하고 1,500만 원 주고 빠이빠이 하고 나가버려
버려요. 그러면 누구만 남았겠어요? 이제 가해자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머지 2,500만 원. 이 2,500만 원이 가해 운전자한테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돈을 끝까지 주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다 받아냈던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해자는 날벼락을 맞은 거네요. 날벼락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을 했던 비참한 결과였던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판결문도 이렇게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뭐 6주 진단이다, 10주 진단이다, 뭐 12주 진단이다 이런 진단 주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후유 장애는 이렇게 적은 차수의 진단에도 영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진단 주수보다는 진단명,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그리고 사고의 경중은 사실 법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부분. 의사들도 사실 사고의 경중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사고로 인한 부상이냐 아니냐,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한다면 몇 프로의 장애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감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에서 가해 운전자와 가해 보험사가 법원에서 주구장창 주장했던 경미한 사고라는 주장은 이 판결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진단은 2주 진단이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수천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겠네요. 교통사고로 몸이 부상을 당하면 이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거면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장애로 남게 되는 거면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도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건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